요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네. 예, 말씀하시죠. 네. 2002년도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범죄 사건이 발생한 이래로 지금 이 부정선거 이 가짜 대통령의 스토리가 이번에 또 재현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범죄 사건 그 진상이 사실상 다 밝혀졌는데도 대법원이 판결을 올바르게 하지 못한 결과 결국 대한민국이 이러한 종북 세력에 의해서 더욱더 깊이 침투되고 더 확산돼서 이제 오늘날 같은 이 국가 멸망의 위기 앞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서게 된 것입니다. 요번에 이 부정선거 가짜 대통령 문재인 사건은 작년도 대통령 보궐선거에서 일어난 정말 너무나도 아마 세계 역사에 남을 그런 부정선거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도대체 투표할 때는 투표지가 두 종류였는데 두 종류의 투표지 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개표할 때 보니까 한 종류밖에 없더라. 이거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이런 부정선거인데다가 어떻게 보면 외국에서 보면 아주 이거 뭐 우습기 짝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격은 국격대로 형편없이 추락해버리고 나라는 나라대로 지금 위태롭게 되고 이러한 어처구니 없는 부정선거 이것을 통해서 가짜 대통령이 된 저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 이미 뭐 보나 마나였죠. 나라 이 지경 만드는 거. 저 빨갱이 간첩 문재인이가 나라를 어떤 꼴로 만들려고 하는가. 그거 모르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뭐 올림픽 갖다 바치고 우리 대한민국을 통째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고 지금 문재인이 임종석이가 지금 완전히 발광을 하는 이런 모습들, 이제 우리 국민들 다 이제 번쩍 깨어서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이제 거리로 몰려 다 나와서 오실 때는 태극기 들고 한 손에는 몽둥이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는 나라를 살리려면 전 국민이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5천만 국민이 전국에서 일어나고 서울에 1천만 국민이 집결해서 문재인이를, 저 빨갱이 간첩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직접 잡아 심판하는 그러한 국민 저항권 행사만이 나라를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뭐 청와대, 국회, 언론 뭐 다 점령당했기 때문에 나라를 살릴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인 방도는 거대한 국민 저항권의 화산 분출입니다. 국민들이 이제는 다 나와서 직접 5천만 국민의 힘으로 이 빨갱이들을 모두 잡아서 이제 다 섬멸해야 됩니다. 그것이 대한민국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는 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저 들어갈게요. 예, 들어가시죠. 방금 그 최우원 교수, 부산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다가 해직 파동이 있었죠. 정부의 아주 말하자면 적색분자들의 오묘한 장난에 의해서 그 19대 대선 대통령 무효
당선 무효의 소를 제기한 사건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잘못된 선거, 민주주의의 꽃이 아주 괴멸된 순간이 작년 대선이었습니다. 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 이전에 민주주의의 시작입니다. 뿌리입니다. 앞으로 닥친 바로 코앞에 있는 6.13 지방선거 그리고 개헌, 이거는 지금 저들이 자행한 부정선거에 의해서 그야말로 대한민국을 파멸 일로로 치닫게 하는 그런 선거니까 온 국민이 저 코끼리 같은 대법원, 저 코끼리 같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서 벌떼 공격을, 온 국민이 다 국민 소송화하는 벌떼 공격을 해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바로 그 길만이, 벌떼 공격만이 우리가 살려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방금 전에 화이팅! 자, 이쪽으로 같이 오셔서. 자, 힘내자. 아자. 자, 우리는 반드시 선거에서 재판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아자. 승리. 아자자. 나라를 찾자. 나라를 찾자. 어, 2017년 5월 4일, 5월 5일 사전 투표가 있었고, 그리고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지금 현재 4대본에서 6월 7일 대통령 무효 선거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지금 9개월 만에 오늘 대법원 제2호 법정에서 지금 현재 대통령 무효 소송에 관한 첫 재판을 하게 됩니다. 오늘 10시 반에 재판을 합니다. 오늘은 2018년 2월 13일 화요일 오전 11시 30분에 법정에서 시작을 합니다. 태극 FM 유튜브 생방송은 제4대본 제19대 총체적 부정선거 무효 대법원 첫 재판 전화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번호는 010-2865-2043. 저희는 지금 현재 재판이 끝나서 나올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유튜브 생방송으로 실황 중계방송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서초역 6번 출구 앞에 지금 법원의 행정처 지금 현재 앞이 되겠습니다. 이제 대법원, 법원 행정처, 법원 도서관 앞에 나와 있습니다. 2017년 6월 7일 대법원에 접수한 이래 9개월 만에 오늘 2018년 2월 13일 첫 재판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 최원 교수님 그리고 김철영 상임고문, 정창화 상임대표께서 나오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이분들과 더불어서 오늘 재판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인터뷰로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요, 이쪽 앞에 오셔서 지금 정상화 상임 대표님 이렇게 모시고 뒤로 전부 다 서십시오. 예예예. 예예. 잘했어요. 자, 모두 이렇게 잠깐께 모두 서십시오. 오늘 지금 현재 2017년 6월 7일 4대본에서 19대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는데 9개월 만에
오늘 지금 2018년 2월 13일 이들이 꼼수로 지금 국면 전환으로 오늘 이렇게 재판을 했고 오늘 재판에 참석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차례대로 한 말씀을 좀 재판 그 과정의 내용을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정창화 상임대표님부터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유튜버들이 선거무효 소송 오늘 재판을 취재하기 위해서 추운 날씨에 정문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된 것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그리고 뒤에 계신 많은 방청인들 정말 이건 애국심이 아니면은 여기 참석할 수가 없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은 지난번 제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 때는 사실은 입추의 여지가 없이 아주 방청인이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뒤에 좌석이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음 재판 때에도 이렇게 숫자가 적으면 우리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말씀을 제가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온 국민들이 국민 소송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온 국민이 벌떼같이 일어나서 이 재판에 참석도 하고 완전히 원고보도 참가 신청도 그냥 전국에서 벌떼같이 일어나서 참석도 하고 동참도 하고 특별히 이렇게 멀리 부산에서까지 오늘 재판에 증언을 하기 위해서 진술하기 위해서 최원 교수 저와 선정 당사자인데 이렇게 참석해 주신 거 감사하고 뭐 정말 지금 굉장히 시간이 바쁜데 참석하신 김일성 교수 뭐 여러분들 그 외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목사님 네. 목사님 잘했어요. 이어서 최원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위태로운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열린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입니다. 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이 올바르게 판결이 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게 되고 또 앞으로도 모든 것을 다 밝혀내고 모든 것을 다 올바른 자리로 돌려놓는 이러한 역할 이제 우리 국민이 하는 겁니다. 이제 위대한 국민의 저력이 발휘돼야만 하는 이러한 이제 시점이 왔고 어느 나라든 이 발전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선가는 이 국민의 전체적인 위대한 힘이 다 폭발해 나오는 이것이 이제 선진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결정적인 그런 분기점입니다.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다 눈부시 발전하고 다 이제 어느 중요한 선진국의 입구에 와 있는데 이제 완전히 선진 강대국으로 올라서는 것은 우리 국민의 역할에 의해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월남과 같은 그러한 멸망의 그런 나락의 길로 갈 거냐 아니면 선진 강대국으로 올라설 거냐 이제 국민이 결단을 내리고 국민이 이제 결정을 해라 하늘의 이러한 이런 명령입니다 지금. 그래서 저는 이 재판 이거는 우리가 뭐 이미 전자개표기 사기극 가짜 대통령 노무현 범죄 사건 15년 전에 다 밝혀진 내용인데 이게 언론이 숨기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이러면서 이제 정치권이 협잡지를 해가지고 결국은 종북 세력을 키워서 이제 이 모양이 이제 여기까지 왔죠. 이제 이 전자개표기 4.29 가제 대통령 노무현 범죄 사건 그 이후로 벌어진 부정선거의 모든 이런 내막들이 국민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다 밝혀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법원에 그래도 저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오늘과 같이 이렇게 경청을 하시고 또 올바르게 판단한다면 분명히 작년도 5월 9일 날 보궐선거가 이건 뭐 아마 세계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그 최대한의 부정선거였다. 완전 총체적인 부정선거였다. 기본적으로 전자개표기 세계국의 문제가 바탕에 깔려 있는 데다가 투표지를 모두 바꿔치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에 잘못하면 우리 대한민국 우스꽝거리가 됩니다. 우스갯거리가 됩니다. 국민이 어떻길래 투표할 때는 A형, B형 투표지를 했는데 개표장에는 A형 투표지만 나왔다. 그런데 국민이 가만히 있었다. 이러면 이 국민은 자유와 독립을 누릴 그런 국민이 못 된다. 이렇게 되는 건데 우리 국민이 그런 국민이 전혀 아니죠. 지금 여기 오신 거 보세요. 그리고 우리 인터넷에서 아주 뭐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응원을 격려와 지원도 해주시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맞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밝혀진 사실들 다 재판에서 올바르게 판결이 날 겁니다. 도대체 지금 이거를 어떻게 숨길 수가 있습니까? 이게 수백만 장 아마 1000만 장도 넘는 이런 투표지들 투표할 때는 A형 B형이었는데 개표할 때는 A형 투표지밖에 안 나왔다. 이건 뭐 코미디도 아니고 이건 국민이 너무나 많은 이러한 그 증인들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절대 이거는 밝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네. 박무사님 한번 들으세요. 네. 자. 저기 이번에 소장을 쓰시고 또 저쪽 피고 측에서 변론 준비 서면을 받아가지고 또 반박 준비 서면을 작성한 우리 박철성 법무사에게 이 마이크를 돌려드립니다. 좀 여러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이냐 그것까지 종합해서 말을 할 것입니다. 저 박철성 법무사님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김철용 상임 고문께서 오늘 재판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사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법률 전문가로서의 오늘 재판을 본 느낌 그리고 오늘 재판이 어떻게 끌고 나갈 거라는 예상 이런 거 느낀 점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예, 말씀드릴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법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지만 과거에 저 대법원 건물에서 간부로 오랫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오늘 대법관들이 우리 원고 선정 당사자 두 분께서 워낙 정확하고 강력하게 변론을 하니까 상당히 당황한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 과거 노무현이 당시에도 16대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할 때는 중앙선관위 직원들이 내부에 공문서까지 들고 나와서 제공을 하면서 우리 소송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은 패소했습니다만은 요번에 정말 이게 증거를 내부 고발자라고 증거를 좀 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증거도 많지만은 직접 증거를 좀 많이 가지고 나오셔가지고 도와주시기만을 바라고 오늘 대법관들이 이거 저희가 생각보다 조금 날짜가 빨리 잡혔습니다만은 대법관들이 그래도 우리 노무현이 16대 때는 재판을 1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변론을 거의 한 10차례 했는데 오늘 한 번 하고서 다음 기회에 1시간 정도 증거 원표관에 공방하는
동영상 정도로 보고 재판을 끝내겠다 이런 취지로 한 것은 상당히 유감이고, 최소한도 원고 피고가 충분히 변론을 다 하고, 우리가 아마 지금 그 법무법인이 우리를 뒷받침해 줘야 되는데 유감스럽게도 아직 그것을 준비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정창환 목사님, 최우원 교수님은 역시 그 교회 강단 그리고 대학교 강단에서 사람들을 상대로, 학생들이나 교인들을 상대로 설교하시던 그 관록이 있으신지 대법관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말을 막지 못하고 듣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다만 조금 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많은 사람들이 투표용지를 썼다. 저희가 여기 원고 505명인데요. 한 2,500명 정도의 확인서를 냈습니다. 뭐냐? 투표용지는 2가지였다고 하는 확인서가 2,000명 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갖고 이 사람들은 못 믿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런 거는 만장을 내도 필요 없고 그 용지 갖고 오라 이런 취지 같은데, 우리가 분명히 조만간 직접 증거를 마련해서 대법관들이 인정하지 않을래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까 법정에서 나오면 앞에 공간이 있었지요. 과거에는 700명, 800명들이 그 방청객들 오셔가지고 꽉 찼습니다. 다음 변론 기일에는 반드시 이 관심 있는 국민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법정 거기뿐만 아니라 이 대법원 담장 밖에까지도 설 정도로 많이 와서 언론들도 거기에 보도를 해주면 정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고도 봅니다. 오늘 그 두 선정 당사자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 김철영 고문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저 서은관 목사입니다. 오늘 정청환 목사님과 우리 최우현 교수님께서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부정선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진실이고 우리 백성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야당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 왜 한국당이 이처럼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묵살하고 있는지 참으로 가슴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제 6.13 앞으로 지방선거가 있는데 지금 전자개표 이대로 선거를 하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나라를 살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는 기도고 요거 오른쪽 거 김철영 상임 고문님 가짜 투표용지 요걸 좀 재판하신 해줘봐요. 거 요약해서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이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대통령 선거 무효의소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 피고인 중앙선관위에서 세종법무법인에서 나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뭐 할 말이 좀 궁하니까 그냥 대충 줄여서 얘기하고 말았는데 그만큼 피고는 궁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문제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 중앙선관위 피고에서는 그 투표용지 2개를 무시하고 그냥 끌고 갈 생각밖에 없다는 것이 오늘 다시 한번 입증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2가지 이상의 용지를 가서 찍었고 그리고 1가지밖에 안 남겼다고 큰 소리를 치는데, 그러면 자기들도 그 피고도 분명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대법원 자체도 중앙선관위가 자기네 결백성을 입증을 하도록 우리가 강력하게 압력을 가해서 반드시 재검표를 이루어내자. 그러니까 재검표만 하면 분명히 이깁니다. 이 사람들의 답변이 뭐냐면 재검표는 살짝 피하고 CCTV가 있다. 사전투표를 4, 5일 전에 했는데 그것이 36.6%라는 막대한 영향을 주는 그런 결정적인 결과를 전부 감추고 자기네들이 뭉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CCTV가 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럼 CCTV를 자기네들은 보여줄 용의가 있다는 뜻인데 그 CCTV야말로
자세히 우리가 점검하면 그것 역시 증거가 나오게 마련입니다. 모든 범죄에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재검표만 하면 이유 없이 투표용지를 감추려고 해도 반드시 B형 가짜 투표용지가 나오게 돼 있고, 만에 하나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100% 감췄다는 얘기니까 그 자기성, 그 허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CCTV도 우리는 봐야겠고 또 재검표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국민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자기들도 스스로의 결백성을 주장할 의무가 있다. 그것이 국가이다. 이것을 우리 강력히 주장합니다. 아무튼 코끼리 같은 저놈들을 향해서 벌떼 공격으로 온 국민이 국민 소송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문정의 단장님 얘기하시고 잠깐만요. 네. 저 잠깐 질문. 잠깐만. 질문. 질문하겠습니다. 뭐예요? 잠깐 질문하겠습니다. 아니. 자, 대평의 김일성 교수입니다. 네. 우리 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대법관 4명의 그 재판 진행 과정에 태도가 어땠는지 평가해 주시고, 만약에 비판할 수 있으면 뭘 비판할지 말씀해 주십시오. 다 경청을 하고 계시고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다 이제 보면 알잖아요, 표정이나.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전에도 이 전자개표기 사기극 이 관련 소송을 보면 재판관들은 다 나름 머리가 있는 분들이고 해서 설명을 다 듣고 보면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판결을 할 때는 그 보이지 않는 이런 검은 손, 붉은 세력, 이 여기서의 이제 압력이 다가와서 이 판결문들은 이제까지 보면 뭐 30개 이상의 관련 소송들이 이미 다 중앙선관위가 짜놓은 그 지령문을 옮겨놓는 이제 그 정도의 판결들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케냐만 또 못한 이제 이런 판결문들, 역사의 부끄러운 판결문들이 나왔는데, 그래도 요번에 이제 저희는 그래도 끝까지 대법원 판사들을 이제 신뢰합니다. 무엇인가 어디선가 이 사건이 이제 올바르게 밝혀져서 판결이 나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 멸망의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는 아주 큰 이러한 이 계기가 되는 거니까 저는 대법관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올바른 판결 내리기를 신뢰합니다. 국민들께 무엇을 바라십니까? 저는 그래서 이제 국민들께서 다 지켜봐 주십시오. 저는 이제 법정에다가도 요구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국가적인 중대한 사안들 가지고 재판할 때는 선진국에서는 언론에 공개해요. 왜냐하면 방청권 가진 법정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불과해봤자 뭐 많아봤자 10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국민은 알 권리가 가지고 있고 이런 국민의 판단과 합의와 힘을 이끌어내는 게 이런 재판의 과정들이거든요.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과정이니까 저는 재판정에다가 정식으로 요구할 겁니다. 다음번 재판은 언론에게 다 공개하자. 그래서 현장을 생중계하는, 그래서 지상파 방송도 들어오고 유튜브 방송도 들어오고 해서 전 세계로 중계하는 가운데 우리가 시비를 가리자. 분명히 우리는 이것만 되면은 진실 이미 15년 전에 다 밝혀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이거 사사시 다 밝혀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이제 공개적인 이러한 법정, 진정으로 국민에게 공개된, 언론에 전면 공개된 이러한 법정을 만들어 달라. 정식으로 대법원에 이제 요구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국민이 승리합니다. 이건 이미 진실이 다 밝혀져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국민이 반드시 대한민국이 승리합니다. 예. 네, 저 문정혜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방청을 하다 보니까 저놈들이 편파적으로 해서 지금 이걸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정창환 목사님께서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한다 그랬는데 슬라이드도 안 됐고요. 아날로그로 했습니다. 이게 지금 변론 기일이지 대한민국 변론 기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강력하게 슬라이드도 보여주고 동영상 촬영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법원에다 고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제가 한 1분 내로 잠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오늘 그 재판에서도 전자개표기 이야기가 나왔지만은 이것은 과거에서부터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가 전자개표기를 최초로 사용한 나라고 지금까지 각종 공직선거에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면은 정말 그 내용을 아는 그런 분들 빼놓고는 그게 무슨 의혹이냐 이런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과거에 노무현이 당시에 그걸 써서 그 사람은 그걸로 됐다고 저희는 강력하게 저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 추정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하셨나요? 필리핀에서 그 기계를 도입했다가 반리가 됐습니다. 거기서는 대법원에서 그걸 서서는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 뒤로 세월이 지나서 우리 중앙선관위는 전자 개표뿐만 아니라 투표 자체, 우리가 종이에 찍는 투표 자체를 전자로 하는 시스템을 과거에 개발해 놨었는데 한국에서 하도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문제를 삼으니까 전자 개표기는 포기하고 있다가 요번에 콩고에 그거를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그 인터넷에 콩고 전자 투표라고 쳐보십시오. 투표. 그거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러면 고전에 또 나온 거 케냐에서는 전자 거기는 투표가 아니라 전자 개표기를 써서 어떤 집계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 400만 표 이상의 투표 부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대법원에서 바로 그 아프리카 대법원에서 대통령 선거 무효 판결을 내렸는데 우리 대법원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그냥 시민들이 모르고 자꾸 얘기하는 무지한 걸로 치부를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정말 그야말로 이쪽 방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교수님들도 여러분이 증언하셨지만은 그런 분들이 더 오셔서 더 여기에 대해서 증언해 주시고 대법관들이 이걸 무시하지 마시고요. 왜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전자 투표 개표 이런 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까? 필리핀 아까 말씀드린 케냐 요 며칠 전에는 콩고까지도 다 문제 삼습니다. 그리고 진짜 놀랄 일은 제가 최근에 알았는데요. 케냐의 그 선관위 직원들이 우리나라 중앙선관위에 와서 교육을 받았다 그래요. 아니 그 나라 아프리카 선관위 직원들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아? 도대체 뭘 받았을까? 바로 전자개표기 시스템을 작동하는 방법. 그거는 뭔가 하면 작동을 하면서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사기 칠 수도 있고 안 칠 수도 있고 그런 것을 다 배웠다는 거 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중앙선관위에 참석해서 자기들끼리 몇 명 있는 사진을 제가 다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사진을 못 갖고 나왔습니다만 중언 부언입니다만 전자투개표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추천기는 분명히 이것은 사전투표 제도를 10분 활용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자개표가 문제였다고 하도 그러니까 그것은 어딘가 부분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투표 이게 36점 몇 %라고 상당히 높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100명 중에 36명 이상이 사전투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게 1000만 표가 넘습니다. 그 1000만 표의 행방이 어디 있었는지 정말 검증이 됐는지 중앙선관위에서 자기들이 간수하고 있다가 내놨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의혹이 있어서 우리가 이런 소송을 제기한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에 계신 대한민국 국민들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주시고 절대 우리가 어느 한 후보에 악감이 있다거나 어느 한 후보에 미련이 있어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문제 삼는 이런 부분을 과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소송이 반드시 국민 소송화 돼가지고 다음에는 이 바깥에까지 수만 명이 와가지고 이 소송을 뒷받침해주고 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깐. 네네. 네, 바꿔드리겠습니다. 저기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 대단히
제가 조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잠깐만 계세요. 지금 우리가 재판을 진행 중에 있는데 대법관들이 아까 최원 교수도 얘기했지만은 또 우리 박 법무사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 재판관들이 들을 건 다 들으면서도 나중에는 엉뚱하게 판결을 내리면 그만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재판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반드시 승소 판결이 내려지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선거무효 소송 사건을 심리받고 최원 교수와 부족한 종이 진술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저 대법관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그래서 정말 반드시 원고가 승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바래 주시옵소서. 꼭 승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잠깐만 요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고 이러한 사건은 완전히 공개 토론을 하면은, 그래서 국민이 다 지켜보는 가운데 공개 토론을 하면 이미 15년 전에 다 밝혀지고 다 바로 잡아졌을, 그래서 이 중앙선관위도 천벌을 맞았을 이런 사건들인데, 이게 종북 세력, 이 빨갱이들의 수법은 완전히 이 언론을 장악해가지고 이런 사건들이 국민의 귀에 들어가지 않고 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봉쇄하는 이런 작전을 지금까지도 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왜 이런 사건을 TV에서 공개 토론하지 않는가, 왜 법정에서 공개 방영을 하지 않는가, 다 이렇게 해서 이 국민의 힘으로 이 법정도 국민이 다 전 세계인이 보는 가운데서 재판이 진행되도록 만들고, 또 TV에서도 중앙선관위 나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요구한 것은 중앙선관위 너희들 국가기관이잖아. 그러니까 TV 공개 토론에 나오라 이 말이에요. 나왔으면은 이미 15년 전에 다 저 교수대로 갔을 겁니다. 교수대 갔을 겁니다. 자, 이런 이 종북의 빨갱이 조직은 이런 더티한 방법을 이제 사용하고 있는데, 더 이상 국민이 여기에 이제 넘어가서는 안 되고, 국민의 무서운 힘으로 이제 다 TV에서 공개 토론에 국민이 알 수 있도록 만들어라. 판단은 국민이 하겠다. 공개 토론에서 양쪽이 다 공정하게 다 얘기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판단은 국민이 하겠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철칙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국민이 승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침 새벽에 대구에서 올라온 구국포럼 대구 상임 대표 성문길입니다. 오늘 이 재판을 보고 정말 우리 정창아 목사님 그리고 최원 교수님 엄청나게 해맑은 그런 지식과 정확한 판단을 하셔가지고 우리 국민이 나아갈 길을 오늘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들도 기쁘시죠? 이제 남은 일은 이제까지 우리가 태극기가 갈갈이 찢어져 가지고 엉망이 되어 있는 이 시점에서 오늘 이 부정선거 진상규명에 우리 국민들을 전부 한 군데로 모아서 끌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예, 그 정창아 목사님과 우리 최원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올리면서 내일부터 우리 똘똘 좀 뭉치봅시다.
예. 제가 당사자로서 우리는 사건 번호 2017 수 60일입니다. 이번에 대통령 선거 19대 대통령 선거 부정 선거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이렇게 2개를 만들었습니다. 2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는 개표장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개표장에 왜 안 나왔느냐 물어보니까는 선관위가 뭐라 그랬냐면 그 국민들 착시 현상이라고 그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부정 선거다 이렇게 나오고, 이게 보면은 여기 사전 선거 보면 여기 QR 코드가 있습니다. QR 코드를 이게 이제 핸드폰에 앱을 깔게 되면 이거 QR 코드가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공직선거법 비밀 투표에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번에 대통령 선거 행거가 8가지나 위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홍자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홍자방이 나와서 부정선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슬슬 감추고 자기는 질만큼 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정치권에서 짜고 고스톱을 치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은 알고 누구를 선택해야 될 건가, 애국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보고 지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 애국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구에서 올라왔는 5.18 목사 신동국입니다. 저는 여기서 오늘 처음으로 부정선거 관계 지금 오늘 법정에서 판단하는 거 처음으로 시청하고 정말 참 마음이 따가워짐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좌경화 내지 낮은 단계 연방제 내지 공산주의화로 넘어가기 직전에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갖다 막으려 하면은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는 거 하고 또 아울러서 지금 현재 5.18이 너무나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 5.18 엉터리 민주유공자들이 지금 현재 여기 오늘 법정에도 엉터리 민주유공자가 판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엉터리가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갖다가 판치고 있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이 5.18과 함께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면은 우리나라가 진정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해가지고 영원히 영속을 할 수 있을 걸 갖다 믿고, 오늘 여기 모이신 이런 뜨거운 열기를 함께 밀고 나갈 적에는 우리가 분명히 이 부정선거를 막아내고 이 5.18 엉터리 세력도 같이 아울러 막아낼 걸로 믿고, 우리 한국에는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이름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앞으로의 미래와 희망이 있다. 또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과 함께 나갈 적에 우리나라는 분명히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수 있을 걸로 분명히 믿습니다. 함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 여기 모이신 분들 다들 화이팅을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위하여 다같이 화이팅! 고맙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언론은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언론을 대신해서 나라 살리는데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대한민국의 공명선거 실천 공동대표로 있으면서 이번에는 공명선거 대표를 했던 사람이 당했습니다. 저는 강북구 수의동 동사무실에 5월 9일 날 오전 11시에 주민등록증 제시하고 정식으로 투표용지를 받아서 기표소에 들어갔는데 칸이 좁아가지고 한 7초 걸렸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무효 투표 안 하기 위해서. 그래 나와서 2번 접어가지고 투표함에 넣고 거기에 성관이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좁게 했냐니까 사람이 많아서 그렇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으면은 용지를 크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러니까 말을 못 하더군요. 그래서 나와서서 한 30분 후에 중앙선관에 전화해가지고 사무총장 바꾸라니까 안 바꿔 없대요. 당신은 누구냐니까 보조원은 왔답니다. 그래 똑같은 이야기를 했더니 똑같은 이야기로 답변합니다.
사람이 많아서 용지가 적게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 내가 그렇게 또 이야기하니까 할 말을 못하군요. 성관이라든가 휴대폰 다 이 녹음이 되어 있고 동사무실에 CCTV 다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과연 뭐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집에 식구 보고 투표할 때 돋보기를 가져가라 그랬습니다. 이랬는데 오해 보니까 시골 부산에서 대표들이 나보고 용지를 2개 보내왔습니다. 대표님은 어느 용지 찍었느냐고. 여백이 없는 거 찍었다는 게 이거는 가짜 투표입니다. 선관에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부정선거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케냐 법정에서도 원칙을 위해서 재선거를 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10대 강국이라는 이 대한민국 법원이 썩지 않은 한 재선거를 되도록 할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밝혀야 되고 역사적으로 길이 남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시고 이거 다 애국하는 겁니다. 결코 물러서지 말고 끝까지 투쟁할 것을 여러분께 강조드리면서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 2018년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대법정에서 2017년 5월 9일 대통령 보궐선거 무효소송 오늘 첫 재판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음 재판 기일 일정은 우편으로 사대본 측에 보내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재판에는 우리 애국 시민들이 많이 나오셔서 이제 우리 애국 시민의 결기를 하나로 이렇게 모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750만 회해 동포 여러분, 오늘 대법정에서 있었던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 실황 중계 방송은 여기서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다음 태국 FM 유튜브 생방송을 해 드릴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2차 변론식 시간대에 강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서